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선생님 잘 들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021년 12월 11일 제 76회 토요 마음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3번 화면 부탁합니다. 네. 우리 마음 챙김, 정서 마음 챙김 하고 시작할까요? 3분 명상을. 네, 지금의 전반적인 기분, 좋음, 나쁨, 활기참, 기운 없음, 명랑 우울, 편안 불안, 여유 조급, 사랑 미움, 친절화, 감사 불안.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분 명상으로 오늘 토요만 공부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들어줬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겨울이 시작됐죠. 점점 해는 짧아지고요. 그래서 아침에도 해가 늦게 떠서 이 9시가 여름에는 꽤 환한 시간이고 벌써 아침이 이미 많이 시작된 것 같은데 요즘은 해가 늦게 떠서인지 9시에 참여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이렇게 아침 일찍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 마음 공부의 리튜얼, 이 리튜얼을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 삶 전체에 일주일의 리듬의 리튜얼을 주고, 그것이 한 달 또 1년의 리튜얼을 주고 우리 삶 전체의 마음 공부의 리튜얼을 만들어가는 좋은 리튜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하신 거에 감사드리고 또 격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마음 네, 4번 부탁합니다. 네, 우리 지난 공부에서 마음 지식 마쳤고 지난 시간에 이제 마음 기술 명상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마음 기술 명상 마음 챙김 긍정 심리 대략 말씀드렸고, 참 지난번에 그 안 선생님이 질문하셔갖고 제가 진화, 이볼루션, 또 공진화, 코이볼루션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은 MPPT 마음 공부의 목적 그래가지고 우리의 행복과 성장인데, 저는 이것을 진화라는 표현을 그때부터 썼던 것 같아요. 초기에서부터. 이게 하나의 교육을 통한 진화다. 교육을 통한 진화. 인류가 이 몸으로 진화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리죠. 어찌 보면 10만 년 전 사람이나 우리나 아마 지금 생물학적으로는 비슷할지 몰라요. 아마 10만 년 전 사람을 타임머신으로 가서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면 어린아이의 경우에 아마 지금 현대인과 큰 차이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사회문화적으로 진화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 공부를 통해서 우리 인류 전체가 그 의식이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진화를 이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MPPT 마음 공부의 목적에도 이런 교육을 통한 진화, 이러한 성장이 있을 때 행복이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온전한 행복이 되겠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마음 지식을 배우고 또 마음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명상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명상은 무슨 화면을 보면 좋을까요? 여기서는 일단 이거부터 보죠. 명상 다시 한번. 명상은 쉰다입니다. 또 긍정심리는 쓴다이고 마음 챙김은 본다인데, 네, 여기서 5번으로 갈까요? 네. 네. 그래서 이 명상에 쉰다. 이 쉰다는 다른 말로는 또 비운다고도 합니다. 우리 마음을 비운다. 혹은 멈춘다는 말도 씁니다. 멈춘다. 또 내려놓는다고도 하죠. 내려놓음.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만, 더 정확하게 말할 때는 여기서 쉰다 그럴 때는 마음 중에서도 욕구와 생각, 조금 전문 용어로는 동기, 인지라고도 하죠. 이러한 욕구 생각을 쉰다, 욕구 생각을 비운다, 멈춘다, 내려놓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하고 계신가요? 그냥 문득 쉬는 겁니다. 왜 할까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의 평화죠. 인너 피스라고 하죠. 마음의 평화. 우리가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죠. 물론 우리가 평화로운 상태에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종종 우리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게 필요하죠. 특히 현대인의 우울, 불안, 또 끊임없는 걱정, 또 끊임없는 후회, 또 끊임없는 누군가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이 채워져 있다면 이걸 비우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이 의식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마음 챙김에 본다를 하신다면은, 이야,
내 정말 이 마음이, 이 뇌가 끊임이 없구나, 쉼이 없구나. 어찌 보면 뇌는 띵킹 머신이에요. 띵킹 머신. 생각을 만들어내는 기계입니다. 끊임없이. 물론 뭐 좋은 생각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많은 경우에 후회, 원망, 우울, 불안, 걱정, 이러한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만들어내니까 문제죠. 또 이게 또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안 하려고 하면 더 떠오르죠. 정신역설 효과. 제가 재미삼아 북극곰 효과라고 부르는 정신역설 효과, 멘탈 아이런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또 안 하려고 하면 더 떠올라요. 그래서 이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이 훈련을 하게 되면은 치유가 되죠. 치유. 여러분이 만약에 물론 병원에 가거나 또 상담을 받으러 가지 않더라도 내가 좀 너무 원망 후회가 많아. 이 닦을 때도 가만히 보니까 늘 머릿속에서 근심 걱정을 하고 있어. 이런 여러분 속에 돌아가는 유튜브 알고리즘, 여러분 마음의 유튜브 알고리즘 똑같아요. 기분 일치성 효과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그 작동 원리나 유튜브 작동 원리가 똑같아요. 한번 여러분이 쓰기 시작하면은 그것만 자꾸 갖고 와요. 우울을 쓰면 우울만 갖고 오고, 불안을 쓰면 불안만 갖고 오고. 여러분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명상을 통해서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그러면 어떻게 쉬느냐 할 때 11번 부탁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쉬려고 하면 안 쉬어지는데 이게 지금 우리의 마음 공간이에요. 의식 공간이라고도 하고 의식 공간 혹은 마음의 무대, 마음의 무대. 우리 마음은 무한히 큽니다. 마음의 무대는 작아요. 혹은 심리학에서는 작업 기억이라고도 합니다. 워킹 메모리, 작업 기억. 우리 마음이 일하는 그 작업 기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크지 않아요. 보통 작업 기억을 7개 더하기 빼기 2개다. 이 청크입니다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크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더 떠오릅니다. 그런데 감각을 들여옵니다. 감각을 들여와요. 감각을 들여와요. 그럼 욕구 생각이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각과 친해지는 것. 그래서 명상을 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감각과 친해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네. 이 친해진다는 표현이 또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너무 감각을 이렇게 쫓아가면 안 돼요. 감각을 막 잡아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문득 쉰다. 형사가 취조하듯이 하면 안 돼요. 친구랑 사귈 때 자연스럽게 그 친구에 대해서 알고 그 친구의 집안에 대해서도 알고 그 친구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도 아는 거지. 뭐 형사 취조하듯이 뭐 이렇게 질문 목록 놓고 이렇게 친구에 대해서 아는 거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친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친해지면서 감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득 쉰다. 그래서 이렇게 감각을 들여오다 보면 욕구 생각이 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너무 생각이 많다. 집중이 잘 안 된다. 깜빡깜빡 뭘 자꾸 까먹는다. 또 혹은 여러분 중에 내가 좀 우울이 심하다. 나는 좀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이 좀 크다. 후회 원망이 크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 한다? 명상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제가 강조드리는 게 행위 명상입니다. 행위 명상. 따로 시간 내지 않아도 되고 늘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 맨 마지막 페이지 가볼까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은 지금 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우연히 이 화면을 이 동영상을 접하셨다면 이 MPPT 마음 공부라고 하는 제 채널이 있죠. 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 명상하시는 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좀 제가 모아놨습니다. 최근에 옛날에는 못 해놨는데 제가 좀 최근에 좀 마음을 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재생 목록이라는 게 있죠. 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제가
명상, 마음챙김, 마음챙김, 명상의 구분 그래가지고 명상, 마음챙김 이게 혼동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두 개가 구분되는데 그래서 명상, 마음챙김, 마음챙김 명상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비디오가 하나 있고 관련해서 이 MPPT 마음 공부의 기초 동영상 한 6개 정도를 모아놨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걸 클릭하시면 6개를 한꺼번에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르치는 순서가 오감 명상. 이 가까운 이 주변에서부터 감각의 문득 주의를 보내는 감각의 문을 여는 그 훈련이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행위 명상에는 3개의 비디오가 있습니다. 이 3개의 동영상에는 행위 명상을 돕는 몇 가지 팁들 이런 것들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위 명상 다음에 제가 가르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 바깥의 습도 안으로 들어오는데 오감 명상, 행위 명상, 그 다음에 몸 명상으로 들어갑니다. 이 몸 명상은 이제 3분짜리, 뭐 15분짜리, 20분짜리, 30분짜리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취향껏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흡 명상은 3분짜리 5개, 또 5분짜리 5개 되어 있습니다. 요 각각 맨 앞에는 호흡 명상을 위한 도움말이 있고요. 나머지 4개는 그 호흡 명상의 가이드, 안내 멘트가 각각 서로 다른 버전으로 4가지 있고요. 3분 명상에서는 중간에 아무 말이 없는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그 명상 시간이 한 1분 30초 되고 이 5분 명상에서는 앞뒤 멘트 빼고 나면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분 남짓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명상 도와주는 가이드 멘트가 있고 맨 마지막에 자비의 기원을 하는 자비 훈련도 함께하는 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비 기원, 요 자비 기원도 종류를 나눠서 짧은 것도 있고 긴 거는 뭐 1시간 한 30분짜리도 있어요. 요거는 제가 혹시 여러분 잠 안 오는 날 요 몸 명상을 틀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수면용으로 쓰잖아요. 이건 1시간 30분짜리인데 자비 기원만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잠이 안 오면 1시간 반 동안 여러분 마음을 자비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고 잠이 오면 자면 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죠. 잠을 자려고 애쓰지 마시고 자비 기원을 가만히 틀어놓고 들으세요. 네. 그러시다 잠이 오면 주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다가는 이 제가 강의에는 아마 무슨 광고 동영상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요 명상 강의에는 동영상 광고가 들어오지만 이 명상할 때는 동영상 광고가 안 들어오도록 조치해 놨으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한번 잠깐 들어가 볼까요? 한번 여기 클릭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금방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 한번 정보 한번 가보시겠어요? 정보. 이 정보에는 제가 설명했고 쭉 올려보시면요. 조금만 더 올려보시면 설명 나오고 좀 더 올려보시면 이 링크에 토요 마음 공부를 누르시면은 혹시 유튜브로 보시는 분이라면 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 다시 돌아가시고요. 네. 그래서 아까 거기서 이렇게 잘 연결되네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갈까요? 동북센터. 네, 동북센터에서 여기서 접수를 하시고 줌 주소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시 마음 공부로 가시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채널 커뮤니티는 지금 비어 있고요. 재생 목록. 이 재생 목록에 가시면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것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홈으로 다시 가시면 홈에서도 이렇게 올리시면 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마음 챙김 명상의 구분 그다음 올려주시면 네 여기 감각 명상에서 오감 명상 그다음에 행위 명상 쭉쭉 올려주세요. 몸 명상 바디 스캔 호흡 명상 3분짜리 5분짜리 자비 기원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인기 업로드는 좀 올려주세요. 많이 보시는 것들은 또 이렇게 따로 되어 있네요. 이건 제가 하지 않아도 여기서 알아서 유튜브가 해주네요. 그래서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PPT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스스로 기분이 좋군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유튜브나 요 PPT 다루는 기술이 제가 좀 늘어난 것 같지 않습니까? 저 스스로를 좀 기특하게 칭찬해주고 싶어요. 좀 많이 늘고 있어요. 이건 뭐 이 애플 펜슬로 이거 강의도 하고, 네, 이거 줌 강의 덕분에 아주 제가 좀 일치월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혼자 칭찬하고 있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행위 명상 특히 강조드립니다. 이 명상에서 예, 다시 5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명상 쉰다에서요. 정말 묻지도 따지도 말고 하십시오. 특히 행위 명상 강조합니다. 여러분 명상이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면 행위 명상은 적어도 일주일 동안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여러 행위 중에 나 이 닦기 하나만이라도 꼭 이 닦을 동안만이라도 내가 쉬자. 정말 쉬자. 얘야 좀 쉬거라. 걱정 근심 많아. 얘야 쉬거라. 이 닦는 동안만이라도 쉬자. 이렇게 달래시고 이 닦는 행위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 감각, 그 치약의 느낌, 그 칫솔 모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 또 치카치카하는 소리, 그때 느껴질 수 있는 감각을 가만히 느껴보세요. 여러분 내면의 평화의 섬에 갔다 올 수 있어요. 짧은 3분이지만 그것이 잘 되시면은 설거지 할 때도, 청소할 때도, 샤워할 때도, 식사할 때도, 걸을 때도 그냥 문득문득 쉬십시오. 물론 잘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랜 세월 그렇게 습관 들었는데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꾸준히 또 꾸준히 잘한 것을 초점 두고 칭찬하면서 3분 명상 동안 2분 50초 동안 딴 생각했더라도 10초 동안 그래도 고요했다면 그걸 칭찬하십시오. 칭찬하면서 자신을 코치하세요. 셀프 코칭. 마음 공부는 셀프 코칭입니다. 셀프 코칭. 자기 스스로 자기를 코칭하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행위 명상 하나만이라도 꾸준히 하시고 또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또 질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것들 뭐 걷기 명상이라는 것들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우기 하고. 네, 그러면 이제 질의응답 가겠습니다. 오늘은 따로 중간 명상 안 하고 질의응답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수님 질문해도 네, 이 될까요?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에 네, 그 심리 면역 그 부분, 안 조건, 바깥 네, 네, 조건 그 네,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되었는데, 네, 제가 주위나 이렇게 보면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그 가정폭력이나 이렇게 폭언에 의해서 그런 경험이 만들어지는데 그때도 안조건이 이게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될지 그 안조건이라는 건 저는 이제 제1의 화사를 좀 적용을 한다든지 마음 공부해서 자기 자비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건지 한번 궁금하고 그 폭력 그 어른이 되었어도 이렇게 가정 폭력이나 이게 그 부모님의 갈등이나 이런 폭력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서 그런 좀 살벌한 공기를 먹고 살았던 그런 경험들이 쫓겨날까 봐 이렇게 삼키면서 그런 안 조건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거를 외상일 수도 있지만 마음 공부에서는 어 그게 지금 어린 아이
지금 환경에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아직까지 그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네. 대인관계에서도 네. 지금 계속 얼어붙어 있는 상태? 음. 네, 그런 관계가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거를 저는 제1의 화살과 그 자기 자비 수행이 도움이 될까 싶은데 좀 음. 도움을 좀 더 받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요약해도 될까요? 이 선생님 그 질문을 그 어린 시절에 가정 폭력에 노출돼서 심리적으로 좀 건강하지 못한 안조건을 형성했다. 네, 무기력.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7번 부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우리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박조건과 안조건의 상호작용을 만들어지는데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그 가정 폭력에 노출돼서 안조건이 건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때 좀 웰빙을 경험하기보다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기가 쉽겠죠. 똑같은 사람하고 만나도 안조건이 불건강한 사람이 만날 때와 안조건이 건강한 사람이 만날 때가 경험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겠냐는 뜻이죠. 네, 그리고 선생님 나름대로는 그것이 그 자기자비 훈련을 하도록 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뭐 제1의 화살은 맞을 수 있지만 음, 거기에 대한 해석이 네네, 제2의 화살 네네, 자기에게 제2의 화살이 되지 않도록 네네, 그렇죠. 누구나 제1의 화살을 맞을 수 있고 네, 그때 그렇죠. 나를 돌보는 그 방법이 자기 네, 자비의 수행이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자비 수행 당연히 좋은 거죠. 자비 수행은 사실은 벌써 이미 심리 치료, 심리 상담의 중요한 그 치료법으로 이미 도입이 됐죠. 자기 자비 치료가. 예를 들면 CFT, Self Compassion Focused Therapy, 그 폴 길버트의 그 CFT를 비롯해서 그 자비를 심리 치료 상담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종종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가끔 이제 여기 오해가 있는 분도 있는데 과거에 대해서 과거 때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제 과거를 밝히려고 하는 작업을 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물론 내담자가 과거를 정말 밝히고 싶다. 그런 경우엔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굳이 다루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과거는 없습니다. 과거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과거는 존재를 해야 찾는다. 혹은 뭐 과거에 어떤 걸 뭐 문제를 발견한다 이러는데 뭐가 있어야 찾죠. 과거는 그러면 늘 재구성됩니다. 과거는 없어요. 우리가 과거의 기억들을 가지고 늘 재구성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재구성하죠. 이 재구성할 때 특히 상담하는 분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오리엔테이션이 좀 색깔이 입혀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은 프로이디안이다. 정신분석적으로 상담하는 분이다. 그럼 어린 시절에 뭐 성적인 것에 좀 관심이 있다거나 그것에 문제를 갖고 있다거나 또 어떤 분들은 또 내면아이 그런 데 또 관심이 있거나 어린 시절에 또 뭐 성폭행 뭐 이런 것에 것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많이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쪽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때 미국에서 굉장히 그 센세이션을 일으킨 일이 있었는데 법정 소송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그 물론 오해에서 발단될 수 있습니다만 어린 시절에 뭐
부모로부터의 뭐 성폭행 이런 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많은 심리적 문제가 거기서 온다 뭐 이런 것이 한때 유행을 해가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기억을 만들어낸 경우도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성폭행했다고. 실제 일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사이에 벌써 가족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겠어요. 그래서 뭐 소송이 막 생기고 그 상담도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죠. 설사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과거를 내가 지금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예요. 이 과거 재구성은 심리학에 들어오면 연구가 차고 넘칩니다. 특히 인지심리학에 보게 되면 우리 기억이 얼마나 재구성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기억은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3년 전에 어디 예를 들어서 뭐 사이판에 놀러 간 기억이 있다 합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우울한 상태라면요. 그때 행복했던 기억이 떠오르지 않아요. 이것도 기분일치성 효과인데 재구성되기를 그때 안 좋았던 기억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뭐 그렇지 않고 평소의 마음이다 그러면은 3년 전에 사이판 아주 기분 좋았던 기억을 가질 거예요. 서로 행복하게 놀았던 가족들이 행복하게 놀았던 기억들 혹은 친구들과 행복하게 놀았던 기억들이 떠올라요. 그때 좋았다고. 근데 우울하면요 이런 게 떠올라요. 내가 그때 좀 다이어트를 잘 못해가지고 수영복이 몸매 그 몸매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맵시가 안 났고 이런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그 사이판의 기억이 우울한 그렇게 재구성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기억이 그래요. 그래서 특히 지금 내가 안 좋은 상태다. 안 좋은 상태의 과거를 자꾸 뒤지다 보면 부정적으로 재구성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내담자가 그렇게 원한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과거를 굳이 다룰 필요가 없다. 그러나 과거를 건강하게 재구성하는 것은 권장합니다. 또 이것은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건강이 증진되면 과거에 대해서 건강하게 재구성하게 돼요. 과거를 웃으며 돌아볼 줄도 알게 됩니다. 지금 건강해지면 현재 건강해지면 그래서 저는 원인이 무엇에 의한 것이든 간에 지금 그 사람의 안조건, 그 사람의 동기, 인지, 특히 행동 이것들의 그 패턴을 보고 그 불건강한 걸 잡고 건강한 걸로 돌려주도록 해야 돼요. 물론 굉장히 내면이 많이 망가지고 정말 그 혼자 셀프 뭐 할 수 없는 분들은 그 상담자, 치료자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심리적 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들을 심리적으로 지지해주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만큼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분들이라면 현재 그분들이 갖고 있는 동기, 인지, 행동 패턴을 잘 보시고 그걸 건강하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이 선생님도 말씀했지만 이 우리 MPPT에서 말하는 마음지식 4가지만 잘 공부해도요. 많이 건강해집니다. 그래. 두 번째 화살은 쏘지 말자. 그래. 정보처리 용량이 제한돼 있어서 유튜브 알고리즘처럼 내가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구나. 사실은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상담자라면 심리치료자라면 혹시 여러분들이 내담자한테 어린 시절에 불행했던 기억만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어려웠던 기억만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상담자시라면 심리치료자시라면 혹시 그런 것만 묻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은 내담자에게 어느 때 행복하셨는지 어느 때 즐거웠던 기억들은 없는지 어느 때 그 자존감이 높아졌는지 어느 때 만족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 그런 건 탐색하지 않으시나요? 그렇게 전 얘기하고 싶어요. 과거를 다루더라도 공정하게 다루자. 과거에 불행했던 기억만 자꾸 모으면은
우리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돼 있고 워킹 메모리가 작은데 불행한 기억만 갖다 모아놓으면은 과거가 불행하게 재구성되지요. 건강했던 것들은 왜 안 부릅니까? 공정하게 다룰 필요가 있죠. 과거를 기왕지사 과거를 다루려고 한다면 말이죠. 과거는 찾고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재구성한 건 좋습니다. 근데 그 건강한 재구성은요. 현재가 건강해지게 되면 과거를 건강하게 재구성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단, 내담자 중에 저는 과거를 알지 않고서는 안 되겠어요. 과거를 알아야만 저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다뤄주십시오. 근데 자칫해서 부모 때문이구나. 엄마가 나를 그렇게 키웠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거 밝히면 뭐합니까? 그러면 그 부모 자식 간에 더 척만지고 그게 바라는 바인가요? 그래서 엄마한테 사과를 받으면 내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되나요? 엄마가 사과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셨으면 어떡할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상담자나 심리치료자들도 자기의 오리엔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만 저도 저의 하나의 입장이니까 제가 모든 심리치료나 상담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저는 현재를 좀 더 강조하고 과거를 들쑤시기보다는 현재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재학습하도록 하는, 말하자면 지금 갖고 있는 자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 스트레스가 이제 반복되게 되면 이제 증상이 되는데 이걸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 안조건을 변화하는데 좀 더 초점을 두는 것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선생님 말씀대로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마라. 그 첫 번째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사실 과거를 따지려면요. 그러면 어머니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왜 그런 폭력적인 게 됐을까요? 아버지는 왜 또 이렇게 폭력적이 됐을까요? 올라가 보세요. 그럼 아버지도 할 말 있을 거예요. 아버지도 또 그런 아버지 밑에서 또 컸을 거예요. 어머니도 그런 어머니 밑에서 컸을 거예요. 그럼 누가 문제예요? 어머니가 문제예요? 할머니가 문제예요? 증조 할머니가 문제예요? 고조 할머니가 문제예요? 어디까지 올라갈 거예요? 과거를 밝히려면. 원인을 밝힌다고 하면. 그래서 현재 건강한 마음을 키우시게 되면 그걸 포용할 수 있겠죠. 자비로. 어머니도 희생자구나. 할머니도 희생자구나. 증조 할머니도 희생자구나. 그 시대에 어려운 시기를 살면서 나라 전체가 힘든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나라를 잃은 적도 있었고 6.25 전쟁 경험도 있었고 말이죠. 그래서 현재의 마음, 자기 마음을 돌볼 수 있도록, 물론 다시 강조합니다만 그 내담자가 좀 힘이 약할 때는 너무 가르치려고 하시기보다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가르치긴 어렵죠. 근데 조금 이제 서포트 하시면서 밸리데이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좀 인정해 주시면서 수용해 주시면서 포용해 주시면서 나가고, 조금 힘이 생기시면 이런 공부도 좀 하시라 그러고, 당신 마음이 이렇게 작동하는 거야. 당신 마음에 속지 마세요. 이렇게 조금 이제 마음에 힘이 생기면 이런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동영상도 보고 또 심리 교육도 참여하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좀 키워나가고, 그중에 이제 자비 훈련은 훌륭하죠. 자기자비 또 타인자비 훈련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자꾸 이제 명상 훈련을 통해서, 이 명상이 뭐냐면 일종의, 좀 깨끗하게 써야 되는데, 명상은 일종의 리셋 시키는 거예요. 리셋. 클리어. 이 습관이 마음의 유튜브 알고리즘이 맨날 우울한 거, 과거의 뭐만 자꾸 생각해. 그러니까 본인은 몰라. 마음 챙기보면 알죠. 내가 또 이 닦으면서 이 생각하고 있구나.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묻지도 따지도 말고 지금 이 닦기, 지금 설거지, 지금 샤워, 지금 걷기, 지금 옷 갈아입기, 지금.
그러니까 명상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여기에 사는 훈련이에요. 지금 여기에 사는 훈련이에요. 과거에 살지 않고 미래에 살지 않고 지금 여기 사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유튜브 알고리즘이 건강한 게 아니라 자꾸 과거를 뒤지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유튜브 알고리즘이 돌아간다 그러면 자꾸 리셋 시키는 거예요. 클리어 시키는 거예요. 명상의 큰 장점 중에 하나죠. 물론 이제 여기에 자기자비나 이런 자비의 긍정심리 쓴다. 긍정심리를 함께하면 더 좋죠. 그래서 나온 김에 하나 더 볼까요? 네, 12번 부탁합니다. 조금 전에 바로 전 화면 부탁합니다. 바로 전에는 제가 감각이죠. 이 감각이 들어오면서 욕구 생각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EJ, 이 긍정심리의 기법은 EJ입니다. EJ, 이열치열. 욕구 생각으로 욕구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자비라고 하는 건강한 욕구로, 자비라는 건강한 욕구와 생각으로 내 불건강한 욕구 생각을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묻지도 따지도 말고 자비를 자꾸 해요. 노는 입에 연불이라고 자꾸 합니다. 그럼 모르는 사이에 이게 바뀌게 되죠. 네, 좋습니다. 다시 네, 5번 부탁합니다. 네. 이 선생님, 제 말씀이 좀 다소 격앙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조금 격앙됐냐면 그 상담하는 친구들이 자꾸 이렇게 과거를 너무 들쑤셔서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만 이게 시간만 낭비하고 돈만 낭비하고 또 특히 그 과거 밝히기를 원하지도 않는 내담자한테 그걸 강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조금 격앙된 목소리가 된 듯합니다. 네. 아, 저도 현재에 집중시키고 싶은데, 내담자들은 그 원망과 그런 네, 불안, 우울이 많이 이렇게 호소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정리하려면 어떻게 좀 네, 필요할까 마음 공부를 적용해서 네, 네, 그랬는데 오늘 또 강의 들으면서 그 현재를 셀프 코칭을 통해서 네, 건강하게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그 과거를 재구성할 수 있는 네, 힘을 키우도 내적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조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윤 선생님 손 드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 미국 다녀오시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도 왔었어요. 아, 네, 네. 말씀 나누긴 처음인 것 같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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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제가 그 떨어져 있는 동안에 많은 그 공부한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많이 됐어요. 네, 네, 여기 떨어져서 그 돌아오니까 거기 있을 때 마음하고 또 좀 다른 거예요. 네, 지난주에 자기 그 환경에 대한 반책임이 있다는 말씀이 저한테 너무 사무치게 들렸어요. 음, 그래서 제 가정이 냉담한 것도 나의 책임이 반이라고 그러면 내가 그 반은 돌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좀 한 주 동안 열심히 잘 해봤어요. 네, 그러다가 제가 작년에부터 올해까지 힘들었던 거는 그 남편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이 항상 그이도 또 뭐 말이나 태도나 이런 것도 거칠어지고 막 조금 뭐 그래서 힘들었었는데 좀 지나서 지금 작년 공부하고 올해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네, 이번에 책이 있다면 내가 공부해야 될 한 과목이 알코올 중독 남편을 가진 아내가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런 과목이었겠구나. 음, 근데 다행히 너무 어려웠지만 그래도 어떻게 더듬더듬이라도 선생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한 과목을 거의 끝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중독 치료도 다니고 그래서 네, 올 하반기부터는 좋아지긴 했는데 제 네, 마음속에서 항상 더 좋게 지내고 싶은데 마음 밑바닥에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는데 네, 항상 그 못마땅한 나, 네, 또 깔보는 나 이런 네, 걸 자꾸 쓰는 거예요.
이왕이면 인정해주고 좋은 날을 불러다 쓰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나쁜 나가 더 많이 나와서 이 관계를 더 좋게 못하는가. 그래서 저는 네. 그런 제 안에 있는 따뜻하고 친절하고 즐거운 날을 어떻게 하면 더 꺼내서 쓸 수 있을지 그게 저의 네네. 고민이에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좀 반복됩니다만 결국은 첫째는 선생님이 마음의 쌀독을 채워라. 우리 쌀독에서 인심 난다 혹은 곳간에서 인심 난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조금 진기로 채워지면, 웰빙 정서로 채워져 있으면 바깥에서 뭐 아이들이 좀 짜증나게 한다거나 남편이 뭐 어떻게 한다거나 뭐 길 가다가 뭐 어깨를 부딪혀도 별일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쌀독이 비어 있으면 조금만, 말하자면 스트레스 역체가 낮아지는 거죠. 조금만 이래도 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조금만 이래도 막 눈물이 나고 그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긍정심리 훈련 중에 몇 번 그림일까요? 이 그림은 네, 19번 그림입니다. 네. 네, 여기서 우리 행법 중에, 긍정심리의 행법 중에 웰빙 행동, 묻지도 따지도 말고 웰빙 행동을 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방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 명상 자체가 웰빙 행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 하나하나를 내가 집중해서 하고 감각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면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게 되고, 평화로워지게 된다면 그 행동은 웰빙 행동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명상으로 행위를 한다면 모든 것이 웰빙 행동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평소에 좋아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뭐 음악을 좋아하신다거나 듣기를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뭐 연주를 좋아하신다거나 요리를 좋아하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요가를 좋아하신다거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평소에 나에게, 자기잡이 멀리 찾지 마세요.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자기잡이 기원하면은 그거는 위선입니다. 맨날 일 시키고 맨날 그러면서 나한테 좋은 음악도 안 들려주고 요가도 못하게 해주고 자전거도 안 태워주고 내가 좋아하는 걸 좀 해주면서 해야 그게 자비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 나에게 웰빙 행동을 통해서 나에게 행복을 주자, 웰빙을 주자. 그러면 일단은 좀 못마땅한 것들에 대한 그 톨레랑스, 그 허용치가, 인내력이 증진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선생님 마음사회 이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사회 이론. 이게 내 마음도 사회고 너의 마음도 사회잖아요. 여러 나들이 산다는 거죠. 여러 나들이. 선생님 남편분을 알코올 중독자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었었죠. 모르는 사이에요. 그 말을 앞으로는 과거에는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제일 제가 화가 많이 나는 게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를 못해요? 대화를요. 대화를요. 내 심정을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자기를 비난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음. 됐어, 됐어. 알았어, 알았어. 예, 알았다니까. 예. 그만해. 뭐 지겹게 또 얘기를 해. 이래 갖고 네, 제가 말을 하고 싶은 말을 5개면은 하나 반쯤 갔을 때 맨날 네, 저지를 네, 당해요. 네, 네. 그러니까 나머지 3개 반에 하지 못한 말들이 분노로 남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선생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 선생님, 이게 나가 선생님입니다. 너가 바깥 선생님입니다. 이게 서로 상호작용하는데요. 이게 유튜브 알고리즘 또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자꾸 불렀어요. 내가 남편분을 만나면은 일단 남편분을 볼 때 저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라고 봐요. 근데 남편분의 마음에
알코올 중독자의 모습이 지금 꽤 강해서 남편분 마음사의 무대를 자주 장악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남편분의 마음속에는 상당히 건실한 나들도 있어요. 지금은 위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충분히 힘이 없으면요, 그 남편분에게 있는 건강한 나를 부르기가 어려워요. 선생님이 그래서 묻지도 따지도 말고 선생님 쌀떡을 좀 채워야 돼요, 먼저. 선생님이 에너지가 있어야 남편분을 볼 때도 지금 희미하게 저 구석에 힘 못 쓰고 있는 남편 마음속에 있는 건강한 남편의 그 모습을, 그 남편 3호라고 합시다. 남편 3호가 지금 저 어느 한 구석에서 위축돼 있어요. 상당히 좀 불쌍해 보인다고 할 수 있죠. 좀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셔서 지금 이 알코올 중독에 좀 쩌들어 있는 그 나가 지금 굉장히 강성해 있고 마음 무대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 나를 일단은 인정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걔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고 그 건강한 나를 부를 수도 없으니까요.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지금 뭐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하는 거 비슷하죠. 뭐 북한 그 정부가 지금 마음에 들어서 대화하려고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뒤에 있는 그래도 좀 개방하려고 하는 세력 혹은 거기에 있는 주민들, 이걸 생각하는 것처럼 선생님 남편분의 그 건강한 나를 좀 자비로운 마음으로 좀 대하시고 쉽진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좀 에너지를 채우셔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가급적이면은 그 남편분과의 그 상호작용을 좀 줄이세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금 좀 앞서가고 있어요. 특히 선생님이 한 단계 좀 올라가면서 좀 자만심이 생겼는지도 몰라요. 아, 내가 좀 이제 자신이 있어. 남편도 내가 고쳐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여기서 좀 더 겸손해지시고요. 우리가 그 맹자에 나오는 말인데요. 알묘 조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이 조장한다는 말이 있죠. 이 조장이 이게 이 도울 조자에다가 키운다는 건데, 이 조장이 나쁜 뜻으로 쓰여요. 이게 뭐 사행 심리를 조장한다, 나쁜 뜻으로 쓰이는 거죠. 이 알묘가 뭐냐면 맹자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게 좀 잘 안 쓰는 말인데, 이 뽑아 올린다는 알자예요. 이거 이거 모를 심은 거 말하는 건데, 알묘 조장, 이 맹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송나라 사람이라 그래요. 그 사람이 이제 모판에서 이제 모를 이제 그 눈에다가 심었단 말이에요. 그럼 저게 빨리 자라길 바라는 거야. 나가봐도 또 그대로인 것 같아. 또 나가봐도 그대로인 것 같아. 우리 뭐 서양 속담에 기다리는 주전자는 끓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두면 끓는데 내가 자꾸 빨리 끓기를 바라잖아요. 기다리는 주전자는 끓지 않는다. 그 영국 속담인지 그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자꾸 바라보고 언제 크나 하니까 안 큰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농부가 나가서 알묘 이 모를 당겨줬어요. 크라고 모를 이렇게 당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들뜨잖아요. 저녁에 가보니까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를 잘하려고 하는 마음은 좋은데 자칫하게 되면 알묘 조장을 하게 돼요.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경우에나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제가 종종 말하잖아요. 오직 할 뿐. 이 오직 할 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할 뿐. 오직 할 뿐으로 알묘 조장하지 말고, 다 때가 있잖아요. 다 때가 있다. 아니 과일도 물론 억지로 숙성시킨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에 자연스럽게 놔두면 비 맞고 햇빛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익지 않습니까? 때때로 이제 뭐 잡초 제거해주고 뭐 꽃가루 씌워주기도 하고 벌레 안 먹게 뭐 해주기도 하고,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돌보는 것만 해주면 시간과 자연이 만들어 주잖아요. 과일을.
우리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우린 기다려주고 조금씩 보살피는 정도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마음을 키울 때도 너무 잘하려는 마음 때문에 앞서가지는 않는가? 혹시 알묘조장하지는 않는가? 내가 하는 행위가 이 저 어리석은 송나라 농부처럼 모를 심고서는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뽑아 올리는 알묘조장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그 남편분과의 상호작용을 좀 줄이세요. 줄이고 가급적이면은 남편분에게 일단은 알코올 중독자라는 말은 결코 쓰지 마시고요. 최대한 내가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남편분이 조금이라도 알코올 중독과 관련 없는 괜찮은 행동했을 때 조금 상호작용을 해보세요. 고쳐주려고 하지 마세요. 고쳐주려고 하기보다는 남편분이 그래도 나름 애를 쓰시잖아요. 그 알코올 중독인 걸 아시고 고치려고 그런 센터도 다니고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있는데 그걸 내가 한다고 생각해야지 누가 바른 말을 해줘서 한다 그러면 사람은 자율 욕구가 크기 때문에 자율 동기 손대면 안 돼요. 아니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기억 안 나요? 방이 좀 지저분하지만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 방이 너무 지저분한데 이제 청소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 순간 어머니가 문 열고 들어오시면서 계집애 방꼴이 이게 뭐냐? 얼른 청소 안 해? 라고 한다면 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방이 지저분하죠. 빨리 치울게요. 이렇게 얘기할 딸이 몇 명 있겠어요? 갑자기 마음이 식어지지 않습니까? 조금 아까까지 내가 청소를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엄마가 틀린 말 하지 않았죠? 바른 말이에요. 너 이게 계집애 이 방꼴 이게 뭐냐? 얼른 그 청소 안 하냐? 틀린 말 한 거 없어요. 그렇지만 그 말을 듣고 청소를 하게 되면은 그 청소의 행위가 그 원인이 뭡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어머니가 시켜서 한 겁니까? 어머니가 시켜서 한 거잖아요. 인간은 자율 욕구가 훼손되게 되면 신나지 않아요. 남편분께서 스스로 하려고 센터도 다니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바른 말을 한다고요? 바른 말을 한다고요? 바른 말을 하게 되면 더 화가 나죠.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내가 청소하려고 하는데 청소하라고 하시니까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딱 사라지죠. 갑자기 술 한 잔 더 먹고 싶어지죠. 저놈 마누라 미워서라도 너 싫어하는 건 내가 보여주마. 너 내가 술 먹는 거 싫어하지? 난 너 지금 믿거든? 내가 정말 끊으려고 했지만 너 보기 싫어서 한 잔 먹어야겠어. 이럴지도 모르죠. 그래서 요약해 보면 그 선생님 먼저 마음 쌀떡을 채워서 웰빙 행동으로 채워서 스스로 행복해 줘라. 그다음에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오직 할 뿐으로 할 뿐이고 남편과 너무 상호작용 많이 하지 마세요. 알묘 조장하지 말자. 조금만 도와주자. 저 사람이 스스로 하는 걸 내가 돕지만 적어도 저 양반이 느끼기에는 스스로 하는 것처럼 느끼게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세요.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남편을 도와준다 이런 입장이 결코 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나는 드러나지 않고 저 양반 스스로 뭐를 한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돕고 싶다면 아니면 내버려 두면 제일 좋고요. 왜냐하면 스스로 하시려고 하니까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도와주시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남편분의 자율 동기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스스로 한다는 느낌이 나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돕고 싶으시다면 아니면 내버려 두는 게 제일 돕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음사회 이론 잊지 마시고 선생님이 마음 수행으로 돕고 싶으시다면 그 자비 기원도 하시면서 그 남편분의 저 안에 어찌 보면 울고 있는 힘들어하는 건강한 나를 좀 자비의 눈으로 보시고 좀 어떻게 하면 그 아이를 그 남편 사모를 다시 마음의 무대에 자주 쓸 수 있도록 해줄까 하는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내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안 할 때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날이 올까요? 네, 그렇게 네 오겠죠. 그리고 또 선생님 지금을 즐기십시오. 나중에 보면은 그때 질문할 때 참 재밌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느낄지도 모르죠.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옛날에 힘들었던, 선생님도 보면 옛날에 힘들었던 때를 다른 사람한테 웃으면서 말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웃으면서 말할 수 있다면 지금 이 과정 자체를 드라마에, 제가 그 얼마 전 올린 그 동영상에도 대장금 얘기했습니다만, 대장금이가 잘 사는 것만 모아놓은 드라마를 볼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한두 사람 있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장금이가 고생도 하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는 그 전체 드라마를 보고 싶어 하지, 대장금이가 그잘 되는 것만 모아놓은 비디오를 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어려울 때 쉽지는 않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조금 한 10%만이라도 여유를 가지면 뭐 힘든 게 아니진 않죠. 네. 뭐 견뎌내야 할 때는 견뎌내야겠지만 10%라도 조금 떨어져서 조금은 여유를 가지면 먼 미래에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지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지금 이제 벌써 10시 1분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선생님들 소감이나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끝나면 제가 마지막에 1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채팅창에 뭐가 또 많이 올라왔네요. 네. 음. 네. 네, 고맙습니다. 좋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박수 선생님. 네. 네. 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그 상담 방식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하는 방식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박 선생님. 그랬군요. 네, 또 다른 박 선생님도 남편과의 관계에서, 네, 또 윤 선생님하고 또 많이 공감되시는 말씀이네요. 고맙습니다. 네.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스스로. 네. 황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장 선생님, 그렇죠. 내 자신에게도 알며 조장 적용해서 내가 발전하려고 할 때도 너무 급하게 발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천천히 소걸음으로 오직 할 뿐으로. 네, 고맙습니다. 임 선생님, 하마터면 묘를 뽑을 뻔했어요. 네, 뭐를 뽑을 뻔. 네, 못 뽑지 마시고 가만히 기다려 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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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상 리셋 고맙습니다. 네. 장 선생님, 아버님 생각나시는. 네,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과거는 없습니다. 늘 새로 만들 뿐입니다. 과거는 늘 현재 새로 만들어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1분 명상하고 저희 오늘 토요 모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이 토요일 아침에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성장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